대통령 개헌안에 동물 보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네요. 또 바로 어제부터는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자, 앞으로 동물들의 삶 어떻게 달라질지 이 얘기 좀 해보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헌법 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헌법 안에 그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죠. 아, 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네네. 예, 이른바 동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들어갔습니까? 네, 동물권이 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물의 권리, 존엄한 권리, 생명을 가진 인간과 동등한 그런 생명권으로서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법안으로 들어간 거죠. 국가 책무를 강조한 걸로 들어가면 더 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냥 추상적 동물권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또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예. 사실은 뭐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하위 법령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뭐 5가지 5대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사실 뭐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국가나 자치단체의 그런 책무들도 동물보호법에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지자체의 어떤 정책들만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이상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국가의 책무들이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소연 대표는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농장동물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동물이라는 것들 때문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험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그 농장동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던 그 헌법의 내용들, 행복추구권이나 환경보호의 의무라던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에 사실은 또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복추구권들은 그냥 인간이 기르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으로만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환경보호도 그러면 동물이 환경이냐 식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논의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동물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의 의무가 들어가면서 공장식 축산도 이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미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을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생명과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맞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법과 맞물려서 아마 아주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식 축산 이건 정말 동물 보호에도 문제지만 우리 인간 건강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동물보호법 개정돼서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은 뭐 강아지 공장 문제가 촉발돼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강아지 공장이 이제 기존에서는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한다라는 거.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들어갔다라는 거. 기존에는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다음에 상처가 나야만 처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고통만 줘도 이 고통이 상식적으로 고통이냐 아니냐 이런 사법부의 판단만 있다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처벌 수위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네, 네. 동물 키우는 분들의 책임도 좀 강화됐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뭐 과태료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목줄 안 하고 뭐 이랬을 때. 근데 예. 그런 것들이 과태료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등록을 안 하면 이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최고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그다음에 목줄을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같은 거 안 하면 최고 과태료가 이제 뭐 50만 원까지. 예. 그리고 동물 유기도 과태료가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예. 이제는 300만 원까지 예.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 최고 40cm 이상 개들은 산책 시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그거는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재검토. 청와대에서 직접 저희를 불러서요. 네. 그동안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이런 걸 직접 챙기겠다. 사실 이번 헌법 개헌안과 마찬가지죠. 예, 예. 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시행됐을 때 그래서 예.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유례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맹견에 대한 것도 입마개를 안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돼 있다. 어허.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다. 예. 그리고 산책 시 목줄만 잘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개물림 사고는 알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입마개 의무화 원점 재검토고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라고 뭐 네네.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이것도 원점 재검토죠. 네, 이것도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예. 이것도 아마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서 예. 어쩌면은 폐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큽니다. 예. 그 쓰레기 봉투 파파라치 같은 건 그냥 봉투만 찍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찍으면 되지만 이건 사람을 찍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로 찍는지 다른 악용의 목적으로 찍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또 영상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예. 이건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문제 조항들은 다 원점 재검토 그리고 동물꿀의 어떤 그 보호는 강화되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주의는 또 역시 강화되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박소연 대표 저랑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 오늘처럼 목소리에 기운차고 힘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